안녕하세요. 주리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을 돌아보고 또 2025년에 저의 목표를 공유하고 한번 새해를 다짐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제가 2024년을 돌아보니까 키워드가 이제 재테크, 독서랑 갓생 두 번의 이별을 했던 것과 바디 프로필을 찍고 알바를 시작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사 갔던 거, 그리고 회사에서 전시회를 진행을 했던 거, 그리고 번아웃을 겪었고 그 번아웃을 통해서 깨달은 기적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중에서 자기 개발하고 건강 부분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배운 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기 개발 중에서는 이 재테크 부분의 잘한 점은 부동산 주식에 관련돼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서대리님, 기리새, 주식노트, 수페TV, 금봉남, 오너스, 할미TV 등 경제 재테크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열심히 매일 꾸준히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부동산은 아직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집을 매매를 하시면서 옆에서 대출도 신청하면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알바를 24년도 3월 중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덕분에 적금을 3개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잘한 점은 앱테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토스나 신한 국민 이런 네이버 영수증 리뷰 등등을 통해서 포인트를 계속 적립을 해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생활비를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점은 역시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부는 뱅크샐러드를 먼저 설치를 해서 다 그 카드 내역들을 알아서 다 리스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한 가계부 앱으로 실질적으로 썼던 소비들만 지출했던 거, 연말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썼고 얼마를 지출을 했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번거롭긴 하지만 총 3개의 가계부가 저한테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요. 매월 미국 ETF를 적립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금은 한 1,46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익은 1,69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초반대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1억을 모으자라는 게 24년도 목표였는데 사실 모으지는 못했어요. 가계부를 쓰고 나서 총 자산의 72%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꿈에 그리던 1억을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역시 1억 모으기가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부업을 이것저것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외에 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말 알바를 하는데 육체 노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게 또 개인 시간도 없어지고 번아웃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제가 주 7일을 일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표정이 사라지고 이제 회사에 출근해도 표정이 별로 좋지도 않고 특히 이제 연말부터 되게 몸도 많이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부동산 좋다, 주식 좋다, 다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데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계속 들어.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지식은 얻지 못했고 막 그런 느낌? 재테크를 통해서 배운 점이 있다면은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바로 필수다. 필수라는 점. 25년에는 한 가지 목표를 집중을 해가지고 습관화로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것저것 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리밸런싱 하면서 어떤 종목을 넣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올해는 좀 청약을 좀 더 도전을 해보자. 작년에는 이제 막 로또 청약 막 이러면서 동탄에 롯데캔슬이 한참 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한번 꼽사리 껴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되진 않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고요. 한 10월 달부터는 번아웃 증상을 겪으면서 일이 너무 많고 세웠던 목표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늦잠 자고 그렇게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구나. 지속적인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인가?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을 내가 왜 달성을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들었던 게 있거든요. 노후 자금을 예를 들어 55세부터 90세까지 이게 총 25년이거든요. 이러려면 최소 생활비가 6억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30세부터 25년 동안 이제 근로소득을 벌 수 있는데 그러려면 224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40대 아무리 늦어도 50대에는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은퇴를 하고 정말 나와
마음을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뭐 책도 쓰고 이러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싶거든요. 이러기 위해서 나는 1억을 달성을 해야겠다. 이 1억을 자산이란 걸 모으는 성공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 시간 노동 대신에 내 몸값을 올리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무 힘들게 육체 노동을 썼는데 받는 거는 사실 최저시급이 되면 이게 뭐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3월 12일 날에 그 적금이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알바를 구하거나 그 사이에 뭔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다. 뭐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거를 취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발은 독서하고 N갓생입니다. 이거에 대한 잘한 점은 첫 번째는 2024년에는 41권을 완독을 했습니다. 독후감은 고작 이제 7권밖에 쓰지 않았더라고요. 머릿속에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다다다 막 출퇴근하면서 막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너무 인상 깊었던 거나 좋았던 거는 막 제가 다 체크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버는 갓생 브이로그를 한 27편 정도 썼고요. 블로그는 한 19개 정도 올렸고, 제가 애정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북마스터를 이제 2번 정도 했습니다. 덕분에 책도 선물 받고 집에서 편하게 책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호 동행 홍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좀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일기를 적는 거였어요. 힘든 일이 있었으면 나는 이럴 때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거를 적었더니 진짜 제 마음도 정리가 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자존감도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진짜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직도 제 보물 1호는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배운 점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SNS 시간을 정말 줄이자. 차라리 이 시간에 책을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한 번 하면 손에서 이제 대체 놓을 수가 없어요. 연말에는 정말 핸드폰만 하면서 남는 거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정말 OTP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하면서 이걸 습관으로 만들자라고 적었고, 인상 깊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문구를 이제 밀리의 서재 혹은 노트에 단 한 줄이라도 남기자라는 것입니다. 이 독후감 하면은 막 괜히 이렇게 막 빽빽하게 막 적어야 될 것 같고 시작할 때 막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이 한 줄이 인상 깊었다. 읽은 부분까지만 이거 오늘 인상 깊었네. 일단 그런 이유 조금 적고 좀 더 제가 계속 꾸준히 독후감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는 2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할 건데 뭐 주제는 그대로 뭐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독후감, 내가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 좋겠다 했고, 갓생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드릴 거는 건강입니다. 바디 프로필을 작년 2월 말에 찍었거든요. 그때 40kg를 달성했어요. 심지어 38kg까지 뺐거든요. 이제 그대로 다시 10kg가 쪘어요. 사실 역시 이제 이 몸무게에 집착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습관인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자라고 하반기부터는 그냥 몸무게를 아예 재지 않았어요. 몸무게 건전지도 달아서 지금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좋아하는 막 풍둥이 영상 틀어놓고 춤추고 아니면 뭐 아이돌 영상 추면서 따라 춤추고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아침에 10분만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동에 대한 재미를 들려고 했어요. 드라마틱하게 몸매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군살이 막 정리가 되고 진짜 뱃살이 하나도 없어지고 허벅지도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균형 잡힌 몸매가 되었어요. 몸무게는 한 48kg를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가장 큰 건강 문제가 이제 극단적인 식단,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한 폭식으로 이어졌고요. 이제 그 몸무게 강박증도 있었고 근육 있는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빼짝 마른 몸이 됐었거든요. 6개월 동안 생리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미루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 주사 맞고 이러니까 한 며칠 뒤에 다시 생리를 시작을 했고요. 빈혈, 체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먹고 좋아하는 운동, 춤추는 거 막 하면서 올해에는 한 10km 마라톤을 2회 정도 도전을 해보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25년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주제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첫 번째 자기 개발에는 이제 1억을 모으기, 그 다음에 경제 뉴스 계속 시청하기, 청약 한 번 이상 넣기, 40권을 올해도 완독을 하기, 10대, 20대 나를 위한 선물로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주목하고 싶은 힐링이었어요. 이 목표를 이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힐링인데 매일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지키고 주일에는 무조건 나만의 시간을 갖기.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숨만 쉬어도 되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운동도 이제 저한테 매일 1시간씩 하고, 그리고 마라톤도 한 5월 9일쯤에 10km 마라톤을 한번 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뭐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고, 24년도에 이제 재활용 공예랑 이제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방법이라든지 꿀팁 같은 것들을 블로그에 주일에씩 게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들과 올해 2번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작년에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호캉스도 다녀오고 뭐 맛있는 빵 투어도 하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혼자 여행도 다녔는데 그것도 너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롤모델 강연 세미나를 적어도 현장에서 한번 듣자 해서 돈을 내서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의 모임 같은 것도 가입을 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인들에게 많이 신경을 못 쓰거든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한테는 꼭 말이든 선물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말은 무겁게 하자. 그냥 말은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더 신중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참 솔직하지 못한데 내 생각과 감정을 좀 상처되지 않게 전달을 하고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좀 정리를 하면서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25년도에도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